나는 32, 결혼 5년 차.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의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믿었다. 처음엔 풋풋한 캠퍼스 커플이었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세상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어머, 요즘 당신 요리 실력 장난 아닌데? 예전엔 라면 하나도 못 끓였잖아. 다 자기 덕분이지. 내가 이렇게 변한 거. 자기랑 같이 살면서 배운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나는 이 평온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었다. 친구들은 늘 우릴 인꼬부부라 불렀다. 너희는 진짜 천생연분이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냐? 나도 저런 남편 만나고 싶어. 완전 부러워. 싸울 때도 있지. 근데 우리 금방 풀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뿌듯해졌다. 역시 나는 잘 살고 있구나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곤 했다. 여보, 이번 주도 출장이라고?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 자기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뛰어야 둘이 안정되게 살지. 알겠어. 당신이 더 힘들 텐데 내가 참을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의심을 억눌렀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내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출장지에서 보내온 사진은 늘 같은 호텔방뿐. 창문, 커튼, 침대 시트까지. 똑같은 사진. 또 같은 방이네. 매번 왜 똑같지? 설마. 에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연락도 자주 끊겼다.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라 받기 어렵다는 답변뿐.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겠지라며.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 차 왜 익숙하지? 가까이 다가가자 조수석에 앉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내 남편이었다. 출장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명 지금쯤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왜 집 앞에 있는 거지? 남편 옆에 앉아있던 건 낯선 남자였다. 두 사람은 은밀히 대화를 나누더니 몸을 기울였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둘은 차 안에서 분명히 입을 맞추고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귀가 먹먹해지며 다리가 휘청거려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차 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의 얼굴, 낯선 남자의 손길, 그리고 그들의 입맞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결국 며칠 동안 남편의 일정을 추적했다. 출장이라던 날들을 확인하고 호텔 예약 내역까지 뒤졌다. 이 이름, 또 같은 남자. 왜 매번 같이 예약했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이 예약했던 호텔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제발, 제발 아니길. 내가 잘못 생각한 거길.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 도와드릴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떨리는 입으로 남편 이름을 말했다. 아, 네. 두 분 함께 투숙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방으로 준비해드리면 되겠죠?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적힌 건 분명했다. 남편과 같은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출장? 전부 거짓말이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내가 본 게 진짜인지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지.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더는 속고 살 수는 없었다. 출장?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시지? 같은 호텔, 같은 사진, 같은 이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그게 오해야.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 웃기지 마. 이미 다 알아. 내가 본 것도 있고 증거도 다 갖고 있어. 난 당신 성향을 탓하지 않아.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자유니까. 하지만 나를 속이고 내 삶을 기만한 건
끝까지 용서 못해. 오늘부로 우린 끝이야.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잠깐만. 여보, 그건 오해야.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정말이야. 내 말 좀 믿어줘. 기회? 지난 5년이 기회였어.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배신으로 채웠지. 변명은 필요 없어. 난 이미 다 봤으니까. 그 순간 남편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판결은 내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법정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고 변명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회사에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출장 핑계로 불륜이라니 그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지? 불륜 때문에 난리 난 사람. 진짜 최악이다. 가까이 하기도 싫어. 소름 돋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결국 그는 버티지 못했다. 거래하던 거래처도 등을 돌렸다. 신뢰를 잃은 사람과 일하려는 거래처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사회적 위치까지 잃었다. 함께하던 그 남자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남자는 떠났고 남편은 홀로 남겨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젠 다 끝났어. 남편은 가정도 직장도 사랑도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도 그 그림자에 갇히지도 않는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속으며 살아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선택과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한다. 눈물 대신 웃음으로, 불안 대신 희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나로서 살아간다.